한도윤은 아침 햇빛이 유난히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이지만 마음만큼은 한가한 일요일 같았죠. 평소보다 여유가 생기는 날이면 그는 커피 향도 더 진하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손에 들린 종이컵은 따뜻했고 바람은 차분했으며 머릿속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울리며 침묵이 깨졌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도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이 전화할 때는 되게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전화를 받자 동생의 목소리가 서두르듯 들렸습니다. 형, 이번 주말에 엄마 교회 행사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은 것처럼 주변이 고요해졌죠. 그건 내가 가면 되잖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 않는 게 그의 습관이었죠.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형이랑 같이 가고 싶대. 그 말에 도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일요일을 무엇보다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단 하루였고 어떤 약속도 허락하지 않던 날이었죠. 하지만 엄마라는 단어는 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신경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평생 소원이라더라. 도윤은 그 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자신도 교회에 다니던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조금 흔들렸죠. 엄마가 혼자 버티며 살아온 시간도 떠올랐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끝에 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이번 한 번만이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도윤은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향이 아까보다 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요일을 지키겠다는 다짐은 깨졌지만 이유가 엄마라면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평온은 조금 일찍 끝났지만 그는 아직 그것이 어떤 시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은 지방에 도착하자 피로가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긴 시간 운전한 건 동생 지훈이었지만 도윤 역시 한 주 동안 쌓인 피로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동생은 차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형, 좀 자고 들어가. 행사 바로 시작 안 한대.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의 온기가 은근히 따뜻해서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그대로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는지 모를 시간 뒤 도윤은 손끝에 닿는 묵직한 감각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손바닥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보지 못한 단어들이 가득 적혀 있었고 책은 기도문과 교리 같은 글로 꽉 차 있었죠. 이게 뭐야? 차 밖에서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어딘가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기운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옷차림에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동생의 손짓을 따라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기괴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은 강당에 가까운 예배당 안에는 무대 위에서 낯선 인물이 연설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뜬 채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순애는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새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에 내놓으면 금세 팔릴 법한 최상품 과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공기가 답답했고 사람들이 들이마시는 숨소리조차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교회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책을 손에 든 채 어딘가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엄마가 놀란 얼굴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분노가 묻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건 이상해요. 나가요. 지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형을 말리려 했지만 도윤의 기세가 너무 강했습니다. 예배당 안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주변의 귓속말과 불만 섞인 소리에도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눌려있던 가슴이 조금은 펴지는 느낌이었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을 빠져나온 일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그리고 그 파장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세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오자 바깥 공기가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지우는 그 옆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박순애는 두 사람 사이에서 초조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잠시 뒤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 자주 갔어요? 순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답을 주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듯 손가락이 바구니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그녀의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도윤의 시선이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라 해서 기도도 잘해주고. 도윤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쉽게 사람을 믿는 성격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 큰 충격이었죠.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 엄마 용돈 거의 다 헌금으로 냈대.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얼마나? 순애는 말없이 가방 지퍼를 열고 영수증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처럼 접힌 종이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치고 화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분노보다 걱정이 먼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명자 고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나가? 내가 여기서 어떤 꼴이 되는지 알아? 고모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 그렇게 나갔다가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 도윤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 곳이었어? 하지만 도윤은 겉으로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어이가 없다는 표정에 가까웠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앞으로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정종교 갖고 싶으면 원래 다니던 교회 가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이런 말투로 다정하게 말하는 건 거의 처음이었죠.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속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애는 두 아들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고개 끄덕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밤, 한도윤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지방에서의 소란스러운 하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 엄마의 표정, 고모의 날선 목소리까지 작은 잔향처럼 남아 있었죠.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여자친구 정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자마자 도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말을 잇기 어려워서라기보다 설명할수록 상황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하리는 도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 번씩 눈썹을 천천히 찡그렸습니다. 도윤이 말을 끝냈을 때 하리는 커피잔을 잡은 손을 잠시 멈추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외로우셨나 봐. 그 말은 가벼웠지만 도윤에게는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장사하고 밥도 혼자 먹고 집에서도 늘 조용히 지내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마다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리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누가 조금만 손 잡아줘도 믿게 돼.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면 더 믿게 되고. 도윤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기대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엄마의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엄마의 시간을 지나쳐 온 적이 많았죠.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숨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가야겠다. 그 말은 거의 혼잣말이었지만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도윤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보던 사람들의 눈빛, 고모가 떨며 말했던 문장, 그리고 엄마의 흔들리는 손. 그 불안은 작지만 분명한 파동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곧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도윤은 고향에 내려와 오래된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도윤도 오랜만에 긴장을 살짝 내려놓은 모습이었죠. 잠시나마 평범한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며 앞으로 걸었죠. 그때 골목 끝에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사람의 옆 얼굴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도윤이 오른쪽으로 비켜가려 하자 노인은 같은 속도로 몸을 움직이며 길을 막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뭐 하는 거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또렷하게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이 반대쪽으로 비켜가자 노인은 이번에도 같은 속도로 이동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훈이 뒤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저 사람 뭐야? 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바닥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감히 신성 모독을 하고도 살아남을 것 같으냐? 순간 주변의 공기가 바짝 마르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노인의 손짓 뒤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골목 어두운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확실히 도윤 쪽을 향하고 있었죠. 도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검은 복장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모양의 두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길고 얇은 막대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몸짓만으로도 공격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 도망가자. 그 순간 검은 복장 중 한 명이 재빠르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킥복싱을 오래 해온 덕분에 반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한 명이 아니었고 뒤쪽에서도 두세 명이 더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짧게 판단했습니다. 이 인원은 지금 상대할 수 없는 규모였죠.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뛰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 바닥은 울퉁불퉁했지만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옷의 발걸음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지훈이 뒤에서 형을 부르며 따라왔습니다. 달리는 동안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일단 살아야 한다. 바람은 차고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작은 건물의 3층 발코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난간을 붙잡고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흔들렸고 뒤에서는 검은 복장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의 선택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위로 올라갔고 그 뒤를 뒤쫓는 그림자들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좁은 비상계단을 뛰어올라 건물 옥상으로 몸을 던지듯 올라섰습니다. 숨은 거칠었고 손바닥은 금세 땀으로 젖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복장의 사람들이 이미 계단 아래까지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옥상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냉각기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작은 교회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은은한 붉은 빛이 깜빡이며 밤 공기 속에서 기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탈출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옥상 가장자리 아래로는 좁은 골목과 바람뿐이었습니다.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검은 복장 중 한 명이 옥상으로 올라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려와라. 도윤은 뒤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눈빛은 피하지 않았지만 그의 숨결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앞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망칠 곳 없다.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두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은 몸을 낮추며 옆으로 빠져나갔고 그들의 손이 공기를 긁으며 스쳤습니다. 그는 재빨리 옥상 난간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난간을 넘어서는 순간 아래쪽 작은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짧은 숨을 내쉬고 몸을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고 십자가 꼭대기의 철 구조물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도윤은 두 팔로 몸을 겨우 지탱했습니다. 십자가는 생각보다 흔들렸고 금속의 차가움이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바람은 세게 불어와 그를 밀어내듯 흔들어댔습니다. 위에서는 검은 복장의 사람들이 십자가 가장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붉은 조명 아래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버티고 있었지만 손이 점점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버텨야 한다. 그는 속삭이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팔이 떨리고 손바닥은 점점 아파왔습니다. 십자가의 금속은 오래되어 거칠었고
조금만 더 힘이 빠지면 떨어질 상황이었죠. 바람이 한 번 더 크게 불어왔습니다. 도윤은 움찔했고 손가락이 철 구조물에서 반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지며 몸이 아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짧고 강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항구가 이어지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깊고 어둡게 보였습니다. 도윤의 몸은 그대로 바닷속으로 떨어졌고 큰 물보라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물속은 차갑고 탁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으며 위를 바라보았지만 바다의 어둠이 더 빨리 닫혀왔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차가움이 온몸을 찔렀고 귀에는 물속의 울림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수면 위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물속에서도 느껴질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 위로 교회 방향에서 붉은 불빛이 갑자기 번졌습니다. 사이비 교회 건물의 일부가 폭발한 듯 산산조각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물속에서 그 광경을 올려다보며 숨을 참고 버텼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의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물속에서 두 팔을 크게 휘저으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감싸며 온기를 빼앗아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머리 위로부터는 여전히 폭발로 인한 잔해가 떨어지고 있었고 물속이 부유물로 흐려져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의 얼굴이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속으로 한꺼번에 들어왔고 그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다는 폭발로 인해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고 조각난 나무 판자와 천 조각들이 사방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까운 부표를 향해 천천히 헤엄쳤습니다. 그는 지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위기 뒤에 따라오는 고요를 통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부표에 손을 걸자 금속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출렁였고 바람에는 탄 냄새와 바닷내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 3명이 배에 매달린 채 떠 있었습니다. 놀란 듯 서로 붙잡고 있었고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검은 복장을 입고 있었고 두건은 물에 젖어 내려가 얼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형, 형.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갯벌 방향에서 지훈이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어선 한 척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운전하는 노인은 바다 위를 조심스레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훈은 거의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형, 살아있었네 진짜. 도윤은 힘겹게 배 위로 올라탔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호흡은 아직 불규칙했습니다. 지훈은 형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형 미친 거 아니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 도윤은 말없이 숨을 고르다가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살려고 했어. 배는 바닷가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연기가 떠다녔고 물 위에는 헝금 봉투, 찢어진 의상, 조각, 그리고 정체 모를 금속 상자까지 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폭발의 잔해이자 교회의 정체를 말없이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저건 뭐야? 왜 저렇게?
도윤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근데 이것만은 알겠어. 그는 손등으로 물을 털고 심각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엄마 다시는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돼. 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떠다니는 잔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형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은 한 가족이 또다시 무너질 위험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는 안도였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바다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윤과 지우는 작은 어선 위에서 물기를 털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옷과 머리카락은 아직 흠뻑 젖어 있었지만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폭발과 추격, 물속 탈출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도윤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물속에서 느낀 차가움과 공포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속 깊이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이번 사건으로 훨씬 단단해진 것이었죠. 지훈이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 우리 괜찮을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엄마 다시는 저런 데 못 가게 할 거야. 그 말에 지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어떤 위험에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묵묵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 거야. 엄마를, 가족을 더 지켜야 해. 지우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나서줘서 다행이야. 오늘은 우리랑 편하게 푹 자자. 도윤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밤의 긴장과 공포는 조금씩 풀리고 새벽 바람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어선은 천천히 항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붉은 여명이 수평선을 물들이며 어둠 속에서 벗어난 두 형제와 또 다른 희망의 하루를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Hold on. Give me your hand. I'm slipping. Hurry. Hold on. Give me your hand. I'm slipping. Hurry.